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드릴 말씀은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책의 311쪽에 나오는 전불시대 사찰터하고 명당 이야기입니다. 전불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전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의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각 종교마다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좀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종갓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뭐 기독교 쪽에도 있죠.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뼈 위에다가 지었다는 거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입수해 왔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콤포스텔라, 순례길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이제 저 야곱뼈가 거기서 뭐 발견됐다. 딱 들어도 그냥 구란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성당이 있어요. 첸나이에 가면 도마뼈가 무덤이 거기 있대. 그 시절에 거기까지 갔겠나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이런 식의 구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는 뭐 그쪽으로 예수가 뭐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김해 쪽으로 뭐 예수가 왔다 갔다더라. 그냥 딱 들어도 거짓말. 다 이런 거는 그냥 구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통적인 내가 정통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얘기인즉슨 그리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 나중에 그런 권위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만들었지만 부여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 어디까지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승천에 딱 하니까 부활해서 승천에 딱 하니까 예수뼈는 없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정통적인 사람들을 이제 뼈를 가지고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다 그 동네가 뜰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베네치아 가면 그 마가 성당이잖아. 그게 마가 무덤이 거기 또 마가뼈가 있는 거예요. 마가 누가 뭐 마태할 때 그 마가뼈가 또 거기 있다는 거고. 이런 식 뭐 주장들은 진짜 개쩌리들은 이런 데 약간 혹하고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냥 그러려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비슷해. 그래서 꼭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불교도 비슷해요. 불교도 비슷해요. 근데 불교는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부처님 뼈가 있죠.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같이 승천을 했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를 잡고 딴 사람을 잡아서 끌어서 권위를 부여하려고 그래. 그런데 부처님은 사리가 있죠. 이러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파된 지역은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야, 너네 살이 있어?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다니시고 달 그런 데면 뭐 사리도 있고 유물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진짜 무지하게 놀란 거 그거 있잖아요. 터키 가보시면 그 토프캅스 궁전인가? 거기 가면 그거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른 데서 그 얘기 했었는데 와, 나 구라도 이런 구라 진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구라. 세례 요한의 손가락 뼈가 있습니다. 손뼈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건 그렇다 치자. 그 2000년 됐으니까 뼈는 좀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모세 지팡이가 있다니까 거기에. 모세 지팡이가 있는데 나무 지팡이에요. 야, 나무 지팡이 그렇게 오래 안 가. 그거를 무슨 지금 현대 기술로 해서 진공 처리를 하고 뭐 약품 처리를 하면 몰라도 그냥 나무를 이 자리에다 그대로 세워놓고 한 1000년 지나잖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
그러니까 터키가 잘 나갈 때, 오스만 투르크가 잘 나갈 때 그런 식의 이제 어딘가에서 전해지던 그런 식으로 전해지던 어떤 성당이 있었던 거겠지. 그걸 이제 다 긁어 모아온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구라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장 유명한 게 토리노 수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토리노 수의. 그 아세요? 예수를 쌌었던 뭐 아마포 이래가지고 죽은 예수를 싸가지고 그걸 이렇게 펼치니까 거기에 예수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지. 이게 승천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승천했으니까 그 사람은 없는 거지. 그 사람으로서의 권위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것을 가지고 지금 권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를 가지고 권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제자가 베드로니까 교황청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다른 데는 뭐 베드로는 저쪽에 있다 하니까 우리는 다른 제자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고, 제일 당황스러운 건 사실 인도에 굳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무덤이 있어요. 저 그 첸나이의 도마 성당을 가봤어요. 제가 거기 가봤다니까. 참 이게 도대체 뭔가 싶고, 그리고 그런 구라들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랑 연결시켜서 누가 이제 구라를 친 거지. 그래서 죽은 예수를 쌌었던,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쌌었던 뭐 아마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명정이 있고, 그 명정에 찍혀 있는 거예요. 사람 모습이. 그거 많이 나오는데, 저 검색하면 뭐 네이버나 같은 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권위를 가지면 살이 직접 다 떤 거잖아. 그리고 그 유명한 떡밥 있잖아. 예수가 창에 찔려가지고 그 피를 흘린 그 성배, 그 인디아나 존스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 창에 대한 떡밥도 되게 많아요. 그 창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건 예수랑 직접 다 쓰니까 그 신성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리노 예수의 그 아마포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유명해서 진짜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래서 성분 검사를 했더니 연대가 택도 없이 안 맞죠. 그건 끝났습니다. 그건 교황청도 인정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검사하면 안 돼. 절대 검사하면 안 돼. 검사해서 제대로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불가사의한 거는 어떻게 보면 터키의 게베클리 테페라고 있어요. 그 진짜 희한한 유적이거든요. 그게 발견되면서 그 근처에 그런 비슷한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게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왜 그러냐면 거대 유적인데 연대가 12,000년 전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4대강 유역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한 4,000에서 오래 가면 한 6,000년 전 유적이거든요. 근데 12,000년짜리가 엄청난 유적군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게 견적이 잘 안 나오는. 아무튼 터키하고 저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쪽에는 뭔가가 있어. 진짜 오래된 유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이 최초 인간이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아담의 전생의 문명이 지금 있는 거지. 야, 이게 아담이 5,000년까지 채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면 그거보다 아담 정도 되는 급이 누군가 있었던 거야. 스톤헨지보다 훨씬 큰 유적입니다. 연대도 더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 거 발견되면 되게 재밌죠. 그 당시가 뭐 신석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돌 갈고 있는데 뭔 그렇게 큰 걸 만드노 싶을 정도의 유적들이 나오죠. 중국이 우리가 굉장히 연대가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이런 데보다 밀립니다. 이런 데보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라, 상나라, 뭐 이런 데보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나라,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거든요. 그리고 상나라의 후반 부분이에요. 그때 수도가 은이었어요. 그래서 은어의 발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나라의 앞쪽을 조상시대, 앞쪽 시대, 이른 상나라 시대, 그 다음에 뒤쪽을 만상시대, 늦은 상나라 시대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 만상시대가 은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황하문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기에요. 그리고 그 앞쪽에도 뭐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는 수도로 옮겼으니까 수도 전 수도가 있잖아. 근데 어딘지 잘 몰라요. 어딘지 잘 몰라. 그러니까 파서 우리식으로 뭐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제일 많은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고인돌입니다. 그런 거 있으니까 뭐 우리도 문명 아닙니까? 그런 건 안 줘줍니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대규모 설비가 나와야 그걸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고인돌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고생하셨습니다. 옛날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셨어요. 어른들 너무 힘드셨어요. 그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강화 순창 고인돌 유적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고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고생하셨어요. 그럼 그렇게까지 안 쳐줍니다. 그렇게까지 안 쳐줍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설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4대 문명 중에 제일 늦어요. 지금 현재로는 제일 늦어. 그래서 중국이 돈이 있으니까 그걸 막 파가지고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터키 저거 göbekli tepe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감당이 안 된다. 12,000년께 막 나와버리면 파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거 있는데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는 바둑도 좀 두고 이러면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데가 딱 느낌이 나.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느냐? 이거는 내 머리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계속 시간 투자하면 될 것 같아. 그런 프로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바둑은 아마 6단 정도까지 인터넷으로 그 정도 했었고 장기는 2급인가 그러다가 안 돼. 해보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야. 그게 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머리의 한계인 거야. 요즘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터키 쪽은 진짜 저건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정도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도 그런 사기들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기에 또 혈통과 관련된 사기가 있지. 그러니까는 예수는 없으니까 제자와 관련된 사기를 치는 쪽이 한 팀이 있는 거고, 예수의 자식이 있어서 혈통이 내려왔다. 그게 예전에 유행했었던 다빈치 코드. 성배는 진짜 이 그릇이 아니고 그 자식이라더라. 이러면서 그게 프랑스 왕가가 그 예수 혈통 아니냐? 또 이런 또 그런 쓸데없는 별로인 게 다 있다, 진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불교에도 있다더라.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있다더라.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리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리가 있으니까 사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리가 너무 많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런 데는 사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리는 한 개도 안 들어갔어. 기록에 보면. 근데 거기는 사리를 판다. 야, 이거 기념품이야. 사리가. 고가의 기념품.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늘어났어요. 이러면 내가 차라리 뭐라도 해보겠다. 기록상으로는 제로입니다. 제로. 거기에 한 개도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리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요즘 현대에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다 거기 들어와. 네. 조계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계사에서 총무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조그만 탑이 있어요. 그게 그쪽에서 들어온 그 사리를 모신 탑이야. 근데
생각해봐도 견적이 잘 안 나오죠. 저도 살이 되게 많다니까. 저도 살이 많다니까. 그래서 전에도 난 남들은 사지만 나는 어찌리 하고 있다가 얻었지.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얻을 수도 있어요. 와, 나 이게 뭔가 싶지.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진짜 실존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사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리가 지금 많이 유실되긴 했지만 진이 있습니다. 제가 꼽는 진이 있어요. 진은 어디냐면 뭐 어느 절에서 모셨어요. 됐고요. 됐고요. 고고학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근본 8탑 중에 나온 게 지금 델리박물관에 모셔져 있다니까. 인도 델리박물관에. 그 영국이 발견해가지고 줬어요. 그런 거는 뼈는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국에서 요청할 시에 반환하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줬어. 그래서 거기 델리박물관에 모셔져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도 가면 꼭 델리박물관을 가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거기 뭐 유물이 있나요? 아니, 됐어. 입 딱 치고 전에도 그런 거 했었거든. 그 인도가 차도 많이 막히고 기차도 그지 같고 비행기도 그지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험치가 있는 리더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머리로 막 즉흥적으로 계산을 다시 때리거든요. 계산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건 이제 인도 가보시면 압니다. 고속도로인데 뭐 마차가 수레가 다니는 건 됐고 소도 다니고 개도 다니고 씨 뭐 고속도로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에브리바디 야드월드야 씨 다가 그러니 시간 요량이 되나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 갖고 초조해야지 인도 사람들은 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진짜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도 아니야. 90년대였는데 내가 절에 가 있었는데 그 절에서 읍내에 뭐 사러 가야 됐어.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차가 안 와, 버스가. 그게 하루에 2대인가 있는 차였는데 근데 안 오는 이유가 너무 내가 이런 게 나란가 싶었어. 그때 내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렸어. 연착인가? 그래가지고 기다렸어. 근데 끝까지 안 와. 근데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기사가 뭐 집에 일이 있어서 안 나왔대요. 그리고 다 그냥 가. 다 그냥 가. 안 나온 게 아니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버스 기사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건 네 일이지. 근데 그 뒤로 중국에 가서도 있었어요. 제가 낙양에 가서 영령사도 갔었고 요번에 제가 올해 낙양을 가려고 그러는데 영령사도 그때 갔었는데 내가 2번 다 못 들어갔어요. 그 유적을 보고 싶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담은 안 넘었는데 그전 같으면 내가 담 넘어 들어가거든. 담까지는 안 넘었어. 이제 채통을 생각해야지. 옛날에 인도에서 담 넘었다가 또 바이샬리 탑에서 그 탑 유적 본다고 담 넘었다가 사람들 막 인도 사람들 쫓아오고 막 문 따고 들어왔어요. 내가 담 넘어 들어가니까 담이 그렇게 높지 않아. 거기는 근데 또 내가 그거 넘다가 또 미끄러져 자빠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난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인도 가면 제가 이렇게 가방 바깥쪽에 100루피짜리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2,000원에 3,000원 정도 될 거야. 그걸 내가 이만큼을 딱 있거든. 그러면 대화 잘 안 될 때는 하나씩 그냥 줘. 하나씩 줘. 인도는 그게 필요해요. 아예 그걸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뭐 우리 일행이 지금 막 줄을 이렇게 딱 했는데 줄이 막 길고 그러면 그 관리인들이 다 있거든. 이렇게 하고 그냥 몇 장 주면 걔가 나오는 대로도 넣어줘. 출구 쪽으로도 넣어줘. 되게 좀 재밌어. 사진 못 찍게 하고 이러면 이제 또 한 장을 딱 주면
지가 조명을 잡아줘. 아무튼 좀 재밌어. 인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몇십 장 이상 딱 끼고 가잖아요. 여차하면 한다. 근데 다 그렇게 해서 그 문 따고 유적 그 문 따고 탁 돌아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한 장씩 줬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기가 막힌 얘기. 말하면 따주는데 왜 힘들게 이렇게 왜 힘들게 이러냐고. 아유 말하시라고. 되게 재밌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재밌어. 내 친구 2명 지금 올 건데 2장만 더 줘봐. 이 2장만 더. 근데 내가 2장 더 썼어요. 재밌어. 왜냐면 우리는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는 봐야 되거든. 근데 중국도 그랬었어요. 그래 영령사 그때도 못 들어갔고, 낙양의 그 북망산 고묘박물관 그 내가 2번이나 했다가 한 번 갔나? 3번째 시도했다가 겨우 한 번 갔다. 예, 북망산에서 나온 그 우리 식으로 약간 천마통 같은 거 모아놓은 거야. 천마총 같은 걸 모아놓은 거야. 그 고묘박물관, 오래된 무덤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가면 문을 안 열어. 그래서 왜 문을 안 여냐고 입장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열쇠 가진 사람이 밥 먹으러 갔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다려야 돼. 와, 굉장히 재밌죠. 이게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밥 먹고 이쑤시면서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규범이 안 잡힌 거야. 우리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더라니까. 시골에 가니까. 중국도 아마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예전에 중국에서도 제가 그런 행동을 좀 했었어요. 못 들어가는데도 다 이렇게 거기서 중국도 주면 다 열어줘. 들어가 사진 한 장만 찍고 나온다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이러다가 딱 하면 이렇게 싹 치워줘. 그럼 싹 들어가서 하고 오는데 요즘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사진 찍지 마라 그러면 안 찍어야 되고. 왜 안 되냐면 CC 카메라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걔가 그거 한두 푼 받다가 이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세요. 법이 우리나라랑 또 달라. 그러니까 직장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조 바뀌는 것 같아. 생각보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는 엄격합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이 그런 거 감별해내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다 찾아내죠, 걔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재밌어. 그런 자율성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웃기거든. 웃겨. A급 유적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한 B급 정도 유적이고 찾아가는 유적에서는 손님도 잘 안 오니까 대충 잠가놓고 가버려. 어디 뭐 장기두로 갔나, 어디 마작을 하나, 언제 오냐 이러면 모른대. 와야 온대. 이게 공무원인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전에 IMF 전에 부장님 사우나 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런 거 같기도 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불교 쪽은 이 살이랑 관련된 게 1차 좀 많이 퍼져 있는 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살이가 제일 중요한 살인지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믿을 거는 뭐냐면 발굴에서 나온 게 최고입니다. 발굴에서 나온 게 최고고, 그게 이제 누가 묻었느냐, 그거를 탑에다가 모신 주체가 누구냐, 그 사람을 보고 이제 A급인지 B급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 찾아갑니다. 그래서 살이랑 관련된 게 첫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 안에 사리들이 지금 유실이 돼서 그렇지 원래는 사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탑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뭐 전란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잘 모시려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시려고 없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뭐 전쟁이 터졌거나 뭐 안 좋아서 내가 그거를 옮겨가는 거야.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납장이라 그래서 묻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들고 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묻어버려.
묻었다가 나중에 전란이 끝나고 이러면 다시 캐겠다. 누가 어디 묻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묻어놓은 거는 진짜 정성 들여 묻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잘 보존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게 백제 금동대학로가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A급인데다가 위에다가 그냥 흙으로 덮어버린 게 아니고 약간의 방어물을 놓고 흙으로 덮어서 완전히 박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 때문에 이게 묻혔어 하고 그래도 파고 이게 안 무너지도록 딱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거 틀려요. 그거는. 그건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찾으면 될 건데 못 찾으면 그럼 유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왔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 그게 그건지를 몰라. 그게 부처님 살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유실돼요. 그리고 왕들이 이제 좀 센 왕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서 내가 중국 황제야. 근데 내가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지. 야, 부처님 사리 하나만 너 갖고 갈게. 콜? 이러면 아들이 아버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지. 그거를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왜 내 입장에서는 황제고 내가 잘했는데 불안한 거야. 죽을라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하나 내가 모시고 가면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하고 잘 될 것 같아. 죽은 뒤에라도.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럼 그게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유실되는 거야. 누가 막어, 그걸. 감히 누가 막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부작사부에 유실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묘양산 보현사에 임진왜란 때 통도사가 위험하니까 통도사 사리를 사명당이 끌어올려서 묘양산 보현 서산대사가 계시던 곳에 옮겼어. 그래서 서산대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돌아가는 게 좋다. 원래 자리로 모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모시면서 자기가 뺐지. 일부를 뺐지. 왜? 당신도 모시고 싶은 거예요. 훼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모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빼니까 묘양산에 있었어. 그게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어.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묘양산 보현사를 삼보사찰이라고 그랬거든. 기록에 나와. 근데 이제 뭐 전쟁 나고 난리통이 나면서 사라졌어. 유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도사나 오대산 중대처럼 덮어놓고 안 여는 게 최강이야. 안 여는 게 최강이야. 이게 옮겨 다니면 줄면 줄지 늘 수는 없어. 그리고 고려 때도 그런 고려사 기록이나 이런 데서 나와요. 왕이 통도사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가야 되나? 왕이 개성에 있는 왕이 통도사까지 간다고? 양산 통도사까지? 그게 아니고 이제 큰 스님들한테 얘기해서 좀 모셔오라고. 이운에 오시라고. 이러면 개성까지 왕국 가잖아. 그러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참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빼지.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봐. 아니,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잘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는. 야, 이거 몇 개 해가지고 내불 땅에 내가 예불하는 거기다가 모시면 좋겠네. 그렇게 왕이 얘기했어. 그러면 옆에 그 큰 스님이 안 됩니다. 그게 왕조국가에서 그 말을 한다는 거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할까 이랬더니 안 됩니다. 야, 그러면 너 아우지야. 바로 끝이야. 우리 봤잖아. 그 기적 같은 일. 5,000톤급 군함을 밧줄로 당겨서 세우는 게 북한 아니요.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피라미드도 저렇게 만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야, 어떤 사람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밧줄로 그게 씁니까? 세웠죠. 세웠죠. 왜? 왕이 말씀하시잖아. 그게 왕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말 했잖아? 그러면 야, 천안함 밧줄로 좀 땡기지? 저게 미쳤나?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근데 거기는 예지. 그게 왕조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왕조국가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유실이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
살인은 근데 늘어나는 것도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하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김수원의 사리연기, 그 다음에 제일 유력한 자료는 불시자편이에요. 정도전의 불시자편. 불교를 비판하려고 그렇게 목이 메어서 미친 듯이 하는 게 불시자편 그 책이거든. 불교를 최고로 비판하는 책이에요. 불시, 김씨, 이씨, 박씨, 불시. 불시의 잡변, 잡소리, 허튼 소리. 그게 책 제목이야. 얼마나 씹었는지는 알겠지. 책 제목이 그런데, 근데 불씨는 뭐요? 내가 석가의 허튼 소리. 내가 이러면 차라리 하겠다. 불씨의 허튼 소리. 김씨, 이씨, 박, 불씨야, 불씨. 그래서 불시자편이거든, 그 책이. 근데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살인은 증거한다. 자기가 봤거나 자기 친한 사람이 봐서 얘기해 줬거나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 같이 씹을래도 이거는 못 씹겠다요. 이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정도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걸로 밥 해 먹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구라야가 아니야. 되게 재밌는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하잖아. 토리노 수이 이런 거 구라예요. 왜 구라예요? 그러면 그거를 성분 검사를 미쳤지. 저거 성분 검사하면 다 구라 나올 걸. 그래서 그 창도 어디 있는데 그 롱기누스의 창인가 해가지고 그 예수 찔렀다는 그 창도 썰이 있는데 그 맞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불교는 제일 많은 게 아무튼 그 사리랑 관련된 거. 그리고 인도 같은 데는 그 사리를 모셔놓은 데가 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리를 넘어서는 데가 한 군데가 있긴 있어. 몇 군데가 있어. 그게 부처님께서 직접 사셨던 곳.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 붓다가야. 그건 장소가 엄청나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데, 첫 법문을 설하신데, 이 네 군데는 장소로서의 그게 엄청나게 있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데가 법화경설법하시던 영축산, 열애향실. 그런 데는 전부 향실이라 그래요. 뒤에를 향실이라고. 향연기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향공양이 끊이지 않아서 향실이야. 향실. 향 피우는 집. 근데 지금 그게 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절하고 향 피우는 게 핵심인데 무슨 놈의 절이 요즘은 향을 못 피게 하니까 나도 참 깝깝합니다. 깝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소로서의 특수성이 너무 대단한 데는 그게 오히려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가 먹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못 가진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서북인도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처님은 우리 쪽에는 안 오신 게 맞는데 전생의 부처님이 우리 쪽에 살았네. 그래서 유명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은 전부 서북인도 쪽에 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보다 우리가 더 근본 정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재밌지. 신기하거든. 근데 신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부처님보다 선배 부처님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 윤석열 대통령, 그 선배 대통령이 있어. 그 선배 대통령이 신라 쪽에 왔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니고 선배 대통령 왔네. 그래서 서쪽에 서천축이 있다면, 그 인도예요. 동쪽 신라에는 동천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 동천축, 그래서 동축사라고 하는 데가 울산에 있어요. 동축사. 그리고 그 부처님의 유적지가 전불시대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시대가 아니고 전에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절터가 있대. 그게 경주에 7군데, 울산에 1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에 1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시대 때 추가되는 게 양주 회암사예요. 그렇게 해서 한 8군데 정도 있어요. 신기하지.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 전 부처님 이전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족보가 어떻게 나오냐면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이거든. 그래서 가섭불 시대의 절터가 경주에만 7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서 지금 311쪽에서는 청경리 흑륜사, 삼천기 영흥사, 그 다음에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사천천의 영묘사. 영묘사가 지금 어디냐면, 신유림 사천왕사, 서청천의 담엄사 이렇게 지금 있는데, 사천미 영묘사. 지금 가볼 수 있는 데는 청경리 흑륜사, 경주 공고짜리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영흥사는 어딘지 모릅니다. 용궁의 남쪽 황룡사, 황룡사지. 그 다음에 용궁의 북쪽 분황사, 분황사지. 그 다음에 사천의 끝쪽에 있는 영묘사, 영묘사가 지금 흑륜사지입니다. 지금 흑륜사터가 영묘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왜 그렇게 알려지냐면 발굴을 하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흑륜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영묘사라고 하는 명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착각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계속 영묘사라고 간판을 붙이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냥 영묘사라고 붙이고 있어. 그리고 신유림 사천왕사, 이거는 저 선덕여왕릉 밑에 있는 그 경주에서 울산 쪽으로 가는 국도 쪽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청천의 담엄사, 이거 오릉 안에 있습니다. 오릉이라고 오릉이라고 저 박혁거세 무덤 있는 그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가볼 수 있는 데도 있고 가볼 수 없는 데도 있고 절이 있는 데도 있고 절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7군데가 있는데 제일 메인은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용 나왔다라고 하는 황룡사. 거기 용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섭불 연자석. 가섭 부처님이, 부처님 선배인 가섭 부처님이 참선했던 자리가 나 있어. 그 자리가, 그 돌 얘기가 나와요. 삼국유사에. 아니, 그냥 제가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들은. 그리고 그 신성한 돌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장충희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추정은 우리는 그 주심초석 위에 돌, 황룡사 구축목탑을 그 주심초석을 누르고 있는 그 돌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련은 봤어요. 그 돌을 직접 봤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불나기 전에 갔을 때는 저 돌이 있었는데 뒤에 가보니까 불전 후면에 묻혀가지고 땅 속으로 파묻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련은 불나기 전에도 갔고 불난 뒤에도 갔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가섭 부처님이 와서 앉아서 참선하셨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저 누구야? 진흥왕이 황룡사의 삼존을 모셨는데 그 삼존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논문에 썼냐면, 아마 여기가 가섭불과 관련된 어떤 신앙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군데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을 메인으로 모시고 가섭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을 좌우로 모셨을 거다. 삼존을. 그래서 이걸 수기 삼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섭 부처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미륵불로, 이렇게 수기 삼존으로 이렇게 아마 모셨던 게 아닌가. 보통은 이렇게 모실 때 가섭 부처님 대신에 연등부를 모시거든요. 연등부를 부처님 세 분으로 이렇게 모시면 석가모니 부처님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니까 연등 부처님을 보살로 만들 때는 제화갈라 보살을 모십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가섭 부수를 모셨을 거다. 제가 논문에는 그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황룡사나 이런 걸로도 논문을 썼었어요.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손 안 대는 게 없다. 이게 지금 IMF 전에 대기업이에요. 제가 문어발이지. 그러다가 이제 IMF 한번 맞을 거야. 이제 뇌출혈 이런 거 이제 한번 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읽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서의 흔적들이 쫙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명탐정 코난이야. 전부 그걸 맞춰서 조그만 단서들로 하나의 퍼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전불시대 절터 7군데 기회가 되면 한번 순례를 하는 것도 참 좋아 이게. 근데 하루에 돌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입장료 있는 데는 오릉만 입장료 낼 것 같으네. 오릉 입장료 내고 그다음에 황룡사서 그 황룡사 옆에 그 박물관 비슷한 거 야리한 거 만들어 놓은 거 그 2,000원인가 얼마 내고 들어가면 되고. 오릉은 500원인가 800원인가. 그것도 스토리가 있거든. 맨 마지막에 제대로 못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시신이 조각이 나거든. 5개로 찢어져 버리거든. 하늘로 승천했어요. 박혁거세도 승천했는데 하늘에서 5조각으로 떨어져 버려. 그거를 진짜 그랬느냐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이게 집권 말년에 후계구도 잘못 세우면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들이 한 게 아니잖아. 아들이 해도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게 어떤 나중에 재위기간이 굉장히 길거든. 박혁거세 60년이 넘거든. 그러니까 재위기간이 길고 하니까 나중에 레임덕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연세 많이 지. 아니 신격호 회장님 생각하시면 되지.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지. 신격호 회장님이 맨바닥에서 껌 팔아가지고 저렇게 큰 굴지의 기업을 만드셨는데 대단하지. 하지만 연세가 너무 많이 되니까 아드님한테 제정신이냐 소송을 당했잖아. 좀 너무 안타깝지. 아드님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고 판단력도 좋고 그런 창업주인데 대단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왕조 역사를 보면. 근데 아들한테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석씨로 바뀌잖아.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뭐 이런 나중에 왕조가 교체되고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뭔가 또 다른 세력들이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썰이. 정설은 아니고 왜 알 수가 없어. 기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시신이 조각난다는 게 현대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게 연대가 올라갈수록 야 그게 가능한가 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야, 토막 야 이게 역사적으로 고려사 기록에 보면 그 기가 막힌 얘기 있지. 공민왕 죽을 때. 공민왕 죽을 때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인조가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 자기 손자를 개새끼라고 했었던 그 부분 아주 인상 깊고요. 개새끼의 유래가 진짜 이 욕은 족보 있는 욕이구나.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왕실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욕이구나. 대전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얼마나 저 사관도 이게 제정신이냐 싶으면 그걸 적어서 그냥 박제시켜 버린 거야. 그냥 속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실록이라고 하는 거는 사초라는 거를 그러니까 속기체로다가 왕이 얘기하면 쫙 받았어.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서 추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빼준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거는 엿먹어라 신공을 발휘한 거예요. 에라이 씨. 그리고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팀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성 자체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대전에서 자기 자식 손자하고 며느리를 대상으로 저거는 개새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야 이게 뭔가 싶지. 그리고 고려사 읽을 때 이렇게 보면 공민왕 죽을 때 뇌수가 벽에 튀었다. 얼마나 칼부림을 많이 당했으면 영화 친구인데 그게 배만 찔린 게 아니야. 영화 친구 같으면 이렇게 배를 막 이렇게 장동건이 많이 난자당하잖아.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를 막 큰 장검으로 찌르니까 뇌수가 벽에 튀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뚫려요. 아니 과도로 이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후려쳤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그냥 쑤셔서 될 정도가 아니고 막 후려친 거야. 그래서 잔인한 기록이지. 잔인한 기록이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 7군데를 다 7군데는 다는 아니고 한 5군데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모르는 데가 영흥사하고 담엄사는 위치를 모르니까 5군데 정도. 이것도 한번 순례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만족도가 좀 떨어져.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절은 2군데밖에 없어. 흑륜사하고 그 다음에 분황사하고 2군데밖에 없어. 나머지는 맨바닥이죠. 맨바닥이죠.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명당순례라고 거기서 기받는 거예요. 명당에서 기받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진짜 가섭부처님 시대의 어떠한 절터냐 그건 떠나서 최고로 명당 자리예요. 터 자체가 아주 신령한 자리. 그리고 요거 말고 제가 경주에서 꼽는 데가 천관사지. 제가 꼽거든요. 천관사지 자리. 그래서 거기도 예전에 갔었는데 거기가 천원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천원. 여러분은 아마 천원 하면 뭔지 잘 모르실 건데 1,000원짜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둑판 있잖아. 바둑판 맨 중앙 있지. 점떼기 있는데 이렇게 X자로 하면 점떼기 거기를 1,000원이라고 그래. 우주의 중앙. 그 1,000원에 천관사가 있거든. 그 동네 이름이 1,000원이야. 그리고 거기에 천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선덕여왕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미실이 신탁을 받거든. 무당이거든. 무당. 쉽게 말해서 신탁을 받는 게 하늘하고 열려 있는 자리가 있어. 그게 그 천관사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신내림 신기가 뻗치죠. 뭐 그렇게 다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그런 데 다닐 때는 막 이렇게 막 논두렁을 헤치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괜찮아. 다니면 그럴듯해. 근데 이제 맨바닥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제일 좋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황룡사 자리가 제일 좋아. 그 터 자체도. 그리고 신유림 사천왕사는 거기가 약간 비보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신유림 신들이 논인다는 거거든. 거기 나타나서 신들이 나타나서 논인다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한대. 요즘은 신들이 없어요. 거기가 앞쪽에는 대로가 있고 뒤쪽에는 철도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서. 그리고 썰에 의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썰에 의하면 일본이 그 신유림의 사천왕사가 호국도량이라고 해서 그 맥을 끊으려고 일부러 철도를 그렇게 냈다더라는 썰이 있어. 썰이 거기를 자르면서 쉽게 말해서 톱질을 하면서 갔다더라. 그런데 또 다른 쪽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직선으로 긋다 보니 그렇게 물렸다도 있어. 그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쇠말뚝 박았다 있잖아요. 그거 널리 알려진 얘기거든. 일본이 박은 걸로 판명 난 거는 0건입니다. 0건입니다. 쇠말뚝도 있던데요. 토지 측량하려고 박은 거고 일본이 뭐 용맥을 끊으려고 그런 건 한 건도 없어. 지금까지 보고된 거는 한 건도 없어. 그냥 썰만 무성해 진짜. 그거는 다 한국 사람이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야. 없어. 그래서 저는 뭐 기차라고 하는 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기차는 펴져서 가야 되기 때문에 KTX도 그렇게 긋는 거거든.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기차가 이렇게 구불구불 갈 수는 없거든. 무조건 이렇게 가야 속도를 내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덜 들지.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파다하게 퍼진 설 중에 하나예요. 일본이 조선의 지기를 끊기 위해서 철도로 사천왕사를 들여밟고 가셨다더라 라는 썰. 그 다음에 이렇게 7군데의 절터 그걸 전부시대 칠처가람지라고 합니다. 칠처가람지. 그리고 그러면 천관사에 있는 데는 왜 안 넣어요? 거기는 무속의 최고 신령한 데예요. 무속의 최고 신령한 데. 그래서 거기에 천관녀라고 하는 하늘과 통하는 여성이 살아. 그러니까 나람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람무당.
그 나란무당이 우리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나왔던 미실이에요. 그래서 미실이 상당히 끝발이 센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불교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종교의 수장, 국가 종교의 수장. 그러니까 불교 쪽 수장도 있는 거고 이쪽 수장도 있는 거예요. 그때 불교 쪽 수장은 선덕여왕 때 불교 쪽 수장은 누구냐면 자장률사입니다. 그러면 자장률사가 지위가 뭐였느냐? 승통국통이라고 나와요. 승통국통. 승통국통이 뭐냐면 승려를 통괄하는 조직이에요. 통이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학교 통, 학교 짱. 이거를 학교 통이라고도 해. 처음 들어보십니까? 통솔한다라는 뜻이에요. 통괄한다, 통솔한다, 대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짱이라고 안 하고 통이라 그랬어. 여러분이 잘 못 들었으면 좀 재밌는 거예요. 통이라는 표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 그래서 승통, 국통. 근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국사왕사가 아니네. 국사왕사가 아니네. 그 정도까지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못 잡은 거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미 불교가 이렇게 쫙 뻗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초창기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경쟁하는 또 다른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무속이에요. 그 무속의 대장이 어떻게 보면 그 청관사에 나란무당이야. 그러니까 무당이니까 지금 뭐 좀 떨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 수장이야. 민족 종교 수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바람도 나고 그 바람 난 사람이 김유신이요. 그래서 김유신이 젊었을 때 그 청관녀하고 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청관녀라고 하는 거는 미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신탁을 받는 리더를 청관녀라 그래. 청관녀. 그러면 나중에는 왜 거기가 청관사가 됐느냐? 나중에는 불교가 먹어버린 거예요. 세력이 커져가지고 걔네는 떨어지고 불교가 세력이 커지니까 거기까지 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얘기 보면 김유신이 젊었을 때 이렇게 뭐 그렇게 청관녀랑 그러니까 지위가 낮으면 김유신하고 만나 계급 사회라니까요. 김유신은 가야계 구영왕계니까 진골 편입 진골로 진골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 그래서 결국 김유신이 나중에 결혼 동맹을 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게 김춘추하고 문희하고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문희가 무슨 뭐 오줌을 쌌다는 운동 그 얘기 있잖아. 보이가 원래는 자기 동생 보이가 오줌 싸는 꿈을 꿔서 오줌을 싸가서 이렇게 전체를 다 평화의 댐 같은 오줌을 쌌대. 전체를 다 덮었고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문희가 꿈을 사겠다 뭐 이렇게 해서 비단을 뭐 주고 뭐 이제 들어보셨죠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김춘추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김유신이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김춘추는 원래는 성골이어야 될 사람인데 조금 뭐 문제가 있어서 김춘추 가계도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진지왕 계열이거든. 그래서 진지왕 계열의 용수가 있고 그 용수 아들이 춘추예요. 그 용수를 다른 말로 용춘이라고도 하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축구할 때 옥깃을 밟았다는 거잖아. 김유신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옥깃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추렁추렁한데 그걸 딱 밟으니까 이렇게 터졌겠지.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 이거를 시전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꼬매줄게. 우리 집 가까운데. 그래갖고 집에 가서 꼬맸는데 그 꼬맬 때 자기 여동생한테 넣어서 내 동생이 꼬매줄 건데 그랬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진. 그런데 보면 김춘추는 끝까지 책임 안 지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
신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김유신 집이 진골이라도 저건 편입 진골이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전 가야계라고 경주 김씨 계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랑 결혼 안 해. 이래가지고 하니까 김유신이 그 대단한 김유신이 한마디도 못해 김춘추한테. 김춘추가 도망댕기거든. 근데 김유신이 뭘 어떻게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덕여왕이 어디 구경 가려고 행차를 하거든. 그러니까 김유신이 원래 이거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 지략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여동생 문희를 말뚝에 묶어가지고 화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불에 태워. 그래서 그걸 막 연기를 펴. 실제로 태우려고 했던 것 같진 않고 막 연기를 펴.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이렇게 가다가 저거 뭐요? 왜 연기가 나? 이러니까 김유신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김유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동생이 시집도 안 갔는데 저게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놈하고 논팽이하고 놀아나가지고 내가 태워 죽이려고 한다. 그럼 빨리 불을 붙이지. 연기만 더럽게 피우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선덕여왕이 여자하고 좀 그렇잖아. 이게 뭐 그래서 그게 누군데?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김춘추가 얼굴만 빨개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시종하고 있었던 거야. 옆에 왕을 모시고 있었던 거야. 아이씨. 그랬더니 책임져라라고 해서 결혼이 돼요. 책임져라. 너냐? 너냐가 시전되는 거지. 남자왕 같았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시절이 지금하고 다른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뭐 하룻밤 뭐 그럴 수도 있지. 영웅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여자 왕이니까 그러니까 김유신이 짱구를 잘 굴리는 거야. 선덕여왕의 심리 구조나 이런 걸 딱 이해하고 딱 보이는 데서 바베큐 딱 돌려가지고 연기 올린 뒤에 뭐지? 이러니까 아씨 뭐 마녀 사냥도 아니고 불 붙여서 연기 나고 진짜 불 기운 받았으면 사람이 생각보다 금방 탑니다. 타서 죽는 건 아닌데 장애 후유증이 무지하게 남아요. 자 그런 거 보잖아. 이렇게 절에서 보면 소지한다고 손가락 이렇게 태우시는 분들이 있거든. 소신공양 한다고 이렇게 손가락. 자 얘기해 주잖아. 절대 여기까지 태우면 안 된다고. 요만큼만 태워야지. 요만큼만 태우면 요만큼을 자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태우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태우면 뭐 이렇게 요만큼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게 불기운이 들어가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편한 겁니다. 그거는 진짜 눈 질끈 감고 한 방에 끝내는 거고 이연복 셰프 그 칼 같은 걸로 한 방에 끝내는 거고 나 그 사람도 봤어요. 우리 행자 때 같이 있었어. 너 손가락이 왜 그래? 근데 걔 또 잘못 쳐가지고 3개나 그건 한 방이니까 고통스럽지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니야. 하지만 불로 타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고통의 강도가 다르지. 이건 한 방이고 이거는 이거 그렇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몇 번 뵀어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전에는 이 청경유 흑륜사의 그 비구니 스님도 연비해가지고 이게 소신공양 해가지고 없으셨거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약간 궁금하잖아.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여쭤보면 어른들이 얘기를 잘 해줍니다. 뭐 어땠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래.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제대로 아마 불이 조금 불기운이라도 먹었으면 저 사랑구실 못했을 거야. 요즘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생쇼였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진 거 좀 갖다 놓고. 저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했는데 우리 그 월정사 금강경 몽창 기도에서 저거 뭐야 호마법 할 때 작년에 호마법을 하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연기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그 영상이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
연기도 나고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연기가 나고 그 연기로 씻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사람이 이렇게 씻기면 훈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나쁜 것을 물리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불기운으로. 어떻게 보면 호마로의 그 성스러운 불기운으로 나의 잘못을 이렇게 한번,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연비하는 것처럼, 수계 때 연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일본이나 이렇게 호마하는 걸 보니까 추진나무를 넣더라고. 그냥 마른 나무만 넣으면 불이 그렇게 생각같이 연기가 드라마틱하게 안 나. 추진 걸 막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넣더라고. 그러면 막 연기가 쫙 올라오거든. 그 내가 해묵스님한테 그렇게 조금 넣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때 막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뜰 수가. 와. 근데 그때 그 연기가 우리 대중들까지 이렇게 쫙 가라앉아가지고 퍼져서 그 뒤쪽에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좋았어요. 그렇게라도 이렇게 쫙 해서 한번 쓸렸으니까 이렇게 쓸면서 닦여갔으니까.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진짜 야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와.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전부시대 7처 가람지 있고 그다음 312쪽 보면 영축사와 회암사지 아까 얘기한 데예요. 이제 울산에는 영축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울산의 영축사. 제가 울산 예전에 투어할 때 제가 여기 모시고 갔었는데 영축사. 여기도 전부시대 7처 가람지 중에 하나고 여기가 원래 영축사예요. 진짜 영축사. 통도사는 원래는 축서사. 축서사. 그러니까 통도사가 영축사 약간 짭입니다. 여기가 메인절이에요. 여기가 메인절.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영축사는 폐사지가 됐고 통도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부처님사리를 거기다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처님사리가 모셔져 있으면 다 큰 절이 들어서는 거지 무슨 암자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 진짜 견적도 안 나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2개밖에 없다니까. 실질적으로 조선 그 중기까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데까지 그렇게 나와요. 남북복음이라고 야산제일통도사, 고산제일월정사.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둘 다 그렇게 큰 본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암자에 뭐 사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견적 안 나오는 소리.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제가 부처님사리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월정사도 좀 갖다 놓고 문화원에도 좀 갖다 놓고 나 있는 데도 다 갖다 놓는다. 그리고 내가 불사할 때마다 불상 모셔요. 그러면 또 사리도 넣고 많아. 나 사리 부자야. 나 사리 부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리 중에 진짜 부처님 사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확률은 낮겠지. 그렇지 않을까? 암자의 부처님을 사리를 모셨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사리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딱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암사는 고려 말에 지공스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가 전불시대의 가람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된 거고 인도의 나란다사 제가 이번에 인도 갈 건데 거기 나란다사로 갈 건데 거기랑 기운이 통하는 데래. 몰라. 난 나란다사하고 뭐가 닮았다는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나란다사를 많이 안 가봐서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 거기랑 비슷하대. 근데 지공스님이 나란다 출신이라고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란다 이게 정상적인 나란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약간 서울 사이버대학교 출신 이런 거거든. 그때는 나란다가 이게 파괴됐어요.
그래서 아마 나란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 지금 궁중 음식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야.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거는 다 끊어졌고 지금 궁중 음식이 어디 있어?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뭐 왕궁에서 그러니까 뭐 창덕궁 같은 데서 했었다 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 터져버리면 그 사람들이 일부가 나가서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직급이 높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음식 만들 일이 없어. 할 줄 알아도. 왜? 그런 일을 천하다고 생각했거든. 지금은 뭐 셰프 이러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철가방 이런 뭐 짱깨 뭐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그거를 높이 안 봤어.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배우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딴따라 뭐 이런 거 그림 그리는 사람 환쟁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A급들은 형편 괜찮으면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저기 약간 반핑이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나가서 난가 이러면서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정통을 주장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통을 세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매입니다. 세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 진짜 센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박사학위도 세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 특수대학원 나온 사람들이에요. 특수대학원, 약간 봉숭아학당. 대학원에 두 종류의 대학원이 있거든. 하나는 그냥 대학원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뭐 행정대학원, 뭐 정책대학원, 뭐 문화대학원,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다 특수대학원. 이런 거를 그냥 폐 일원에서 다 합쳐서 봉숭아학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나오는 분들이 되게 강조해. 무지하게 강조해. 무지하게. 그리고 명함에도 막 되게 크게 써. 그러면 야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대부분 정통으로 나온 사람들은 큰 말 안 해. 그런갑지 뭐. 그냥 이러면서. 아니야. 대부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마치 그런 궁중 음식이 뭘 누가 전수를 했다더라 이런 썰이 있는 것처럼 1203년에 인도에서 불교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다 파괴가 그때 사원이 다 파괴가 됐거든. 근데 지공 스님이 1300년대 사람이거든. 1300년 사람이거든. 그러면 100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그 학교는 100년 전에 없었어. 근데 거의 졸업생이래. 이걸 도대체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 얘기는 뭐냐? 김봉곤한테 배운 거죠. 이해가 돼? 조선의 교육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청학동의 김봉곤 원장한테 배웠습니다.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데 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 어른이 진짜 파괴되기 전에 나란다를 봤을 확률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저거를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가 회암사도 가보고 나란다도 가보고 이러면 난 모르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왜 거기가 거기라고 하는지. 저 평창 오대산이 있잖아. 제가 있는 오대산. 중국 오대산에 가잖아요.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가잖아요. 똑같은 건 아닌데 뭔가 비슷해. 그게 이렇게 약간 산인데 삐쭉삐쭉한 산이 아니고 약간 골프장 느낌의 산이야. 이게 이렇게 언덕 같은 식의 산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산이 보통은 이렇게 있고 바위도 있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그냥 다 흙더미 같은 산이야. 근데 오대산도 그래.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다는 건 이렇게 약간 매치가 되는데 나란다 대학은 사실 나란다사하고는 별로 그렇게 매치가 안 되는데 몰라. 분교 다녀가지고 분교 다닌 분이라서 내가 정확하게 우리는 본교만 봐서 나란다 출신 승려들이 퍼지면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런 걸 가르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훈장 서당이 있었어.
경주에도 있었고, 아니 진짜 진짜 훈장 같이 가르쳐. 그냥 가면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이것만 해. 예.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거 다니라고 그랬었거든.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거 다닌 수강증을 가지고 가면 A뿔을 줬었어.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동양 철학하니까. 예, 그리고 요즘 대학에 오는 애들은 한자를 잘 모르거든. 놀랍게도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좀 주워 들은 게 있어. 그래서 뭐 나란다가 진짜 회암사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축사도 지금 통도사, 영축산 통도사 있잖아요. 거기도 인도 영축산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비슷하진 않은데 묘하게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요 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바위 몇 개 있고 이렇게 깎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종정리에 계신 데 쪽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느낌도 들어. 그리고 그게 그 영축산은 인도 영축산인데 해발도 낮고 이렇게 바위 좀 있고 이렇게 언덕까지 생겼거든. 비슷해. 약간의 비슷함이 있어. 그런데 인도까지 진짜 가보고 이름을 지었나? 근데 원판은 아까 얘기한 울산의 영축사예요. 울산의 영축사. 근데 거기는 전혀 안 비슷해. 거기는 산이 없어. 그냥 평지야. 좀 지나가야 산이 나와.